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네, 오늘은 에즈락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모델명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락 B760M 프로 RS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프로 시리즈 라인업은 에즈락에서 뭐 프로 4가 가장 유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 4가 붙은 게 원래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품 등급의 높낮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이게 워낙 그 서브 브랜드가 어떤 제품 등급의 대표성으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면서 그냥 이제 프로4는 프로 RS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에즈락 보드를 다루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RS는 레이스 스포츠의 약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이런 그래픽 카드나 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조사에서 어떤 자동차, 레이싱 이런 거랑 연관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능을 뜻하고 또 이제 성능 속도,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한 개념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고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많이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드가 어떤 보드냐 이렇게 좀 살펴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항상 가성비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로 하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는데, 이 CPU나 보드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이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시고 할 때는 CPU나 보드를 항상 최상급으로 마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픽 카드고, 이 CPU라는 물건은 CPU가 자체적으로 3D 그래픽을 렌더링 하진 않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래픽 카드한테 렌더링을 할 수 있게끔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20만 원 이하, 즉 10만 원대 보드 중에서 좀 너무 싸구려 말고, 불안하니까 너무 싸구려 말고 그래도 기본적인 갖출 거 갖춘 이런 보드가 없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오늘 B760M 프로 RS가 바로 그러한 니즈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패키지부터 가볼게요. 이 패키지를 보면은 에즈락이 과거와 달리 이제 좀 디자인 컨셉을 되게 깔끔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화이트 패키지에 이 모델명만 굉장히 심플하게 각인된 모습이고, 아래쪽에는 인텔 12, 13세대와 호환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폴리크롬 싱크 있고, DDR5 지원하고 PCI Gen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 가볼게요. 마더보드 레이아웃이 있죠. 이게 M이기 때문에 M-ATX입니다. 일반 ATX 폼팩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는 뭐 7+1+1 페이지, 그 다음에 M.2 SSD 슬롯은 3개, USB 3.2 Type-C 프론트 헤더를 지원하고, 뭐 PCI Gen5, DDR5, 뭐 IO 실드, ADI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뭐 보드를 직접 분해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바로 패키지 열어볼게요. 자, 패키지를 열면은 액세서리가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급형 제품이니까.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네, 이렇게 그냥 생겼어요. 이렇게. 네, 뭐 액세서리가 몇 개 없어요. 그냥 M.2 고정용 나사가 뭐 한 4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TA 케이블 이렇게 2개, SATA 케이블 2개 정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760M 프로 RS 매뉴얼이 있는데, 네, 이건 그냥 영어로 그래도 그림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끝이에요. 액세서리는 이게 끝이야. 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보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즈락 B760M 프로 RS 제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외형 어떠신가요? 일단 고급형이 아니잖아. 보급형이잖아요. 이 보급형 치고는 너무 휑하지 않고, IO 실드도 이렇게 사전 설치된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뭐 전원부 히트싱크 있고, M.2 히트싱크 있고, 그렇다고 디자인이 너무 민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봐줄 만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0만 원대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휑하다 못해 너무 휑해서 이런 IO 실드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히트싱크도 정말 최소한만 갖추고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썰렁한 그런 레이아웃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 에즈락 B760M은 그것보다는 상위 등급을 지키면서 그렇다고 20만 원 넘지 않는 그런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철저한 가성비 또는 지인 컴퓨터 이렇게 조립이 들어올 때 이러한 보드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PU 보조 전원은 8핀 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DR5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펙상 7200MHz까지 공식 지원하고 추가로 메모리 최대 용량은 192G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핀 헤더가 있고 오른쪽에 마더보드, 그리고 프론트 즉 케이스에 연결해서 전면부 USB 포트로 연결할 수 있는 USB 3.2 포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USB 3.2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SATA 포트가 이렇게 2개 있는데 좀 썰렁하죠. 이렇게 2개밖에 없는데, 이게 SATA 포트가 2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수직 형태에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SATA 포트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2 슬롯, M.2 슬롯은 하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M.2 SSD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2 와이파이라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모듈을 기본 제공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M.2 와이파이 슬롯을 통해서 무선 연결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마련해 뒀고요. 그리고 12V RGB LED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어드레스블 RGB 5V RGB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위쪽에 5V짜리가 또 2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V RGB LED는 이거 하얀색이라서 제가 못 봤네요. 아래쪽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총 5V RGB 3개, 그다음에 12V RGB 1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I 슬롯, 아무래도 M-ATX 폼팩터다 보니까 이렇게 2개밖에 없는데, 상단에는 PCI 5.0 16배속이고 아래쪽에는 PCI 3.0 4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실 때는 반드시 최상단 슬롯에 장착하셔야 되고, 여기는 별도의 실딩 처리가 돼 있어서 요새 그래픽 카드 무거우니까 조금 더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 전반적으로 보드 디자인을 보면 블랙 바탕, 화이트, 실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에즈락 프로 RS가 다 이런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된 색 조합이니까 딱히 디자인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나아졌다, 모던한 느낌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IO 포트 볼게요. 이게 IO 포트인데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해서 HDMI 출력 포트, DP 포트가 있습니다. 이 HDMI는 2.1이고요. DP는 1.4예요. 그리고 오랜만이네, 또 PS2 포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키보드 마우스가 이제 USB 단자를 지원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어떤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마우스가 PS2 포트도 있을 텐데 이 콤보 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2.0 포트 2개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 3.2 Gen 1 Type A 포트 3개, 그리고 USB Type-C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5GB 램 포트,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저가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USB 3.2 포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그래도 10만원대 후반 중에서는 가성비를 챙긴 제품답게 이렇게 3개를 지원하고 타입C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그리고 구성, 확장성, 이러한 모든 점들이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해를 해서 또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M.2부터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2 SSD는 하나, 둘, 셋, 3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만 M.2 히트싱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M.2 히트싱크는 그래도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서울 패드는 양면이 아니라 단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보드에서는 양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다 단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원부가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는데 7+1+1 페이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모스펫 박혀 있고 페이지당 50A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로 히트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서울 패드 보시면 모스펫과 그 다음에 초크에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패드가 초크가 거의 정사각형 형태인데 이걸 다 덮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만 덮는 형태예요. 제발 이런 거 많이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애초에 히트싱크 면적이 이 초크 면적만큼 넓지 않아서 그래도 여기를 꽉 채워서 서울패드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애초에 좀 초크 서울패드를 마련해 줄 거면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설계로 완성해 주면 더 좋겠죠. 자, 전원부랑 M.2 히트싱크까지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실속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괜찮아 보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쉽냐면 이 마감 부분인데, 이 M.2 히트싱크를 보면은
전면은 그래도 양호해요. 그런데 이제 측면에 이렇게 절상면을 보게 되면은 좀 우둘투둘해. 이런 것들이 좀 매끈하게 마감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원부 히트싱크에 새겨진 이 새겨진 프린팅 상태도 이게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 잘 못 느껴질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 선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확실히 이 고급형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마감이나 어떤 깔끔한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였습니다. 자, 이제 K사전에서 13600K를 가지고 보드를 테스트해 봤는데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3600K, 그래픽카드는 4090을 장착했고요. 저희가 먼저 부스트 클록을 분석했는데 블렌더, 즉 모든 스레드를 다 사용하는 블렌더 렌더링에서 CPU 소비 전력과 클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기본 성능이 바로 오렌지 그래프인데 평균 클록이 초반에는 5.1GHz 유지하다가 쭉 떨어져서 평균 클록은 결국 4759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BFB라는 기능을 적용했어요. 이거는 에즈락 보드에서 자랑하는 기능인데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트라고 합니다. 즉 소비 전력 레벨을 간편하게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것을 저희가 160W로 적용하니까 평균 클럭이 5GHz를 초과했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좋은 게 초보자들도 손쉽게 전력 제한 레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바이오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고요. 자, 다음은 게임 구동 시의 부스트 클럭입니다. 게임 구동 시에는 애초에 CPU 로드가, 즉 CPU 부하가 낮기 때문에 BFB든 아니면 기본 성능이든 모두 5GHz를 상회하는 클럭을 기록했고요. 다음은 소비 전력입니다. 기본 상태에서 사이버펑크 구동 시에는 약 118W, 블렌더 구동 시에는 약 130W를 소모했고 BFB 160W를 적용했을 때는 블렌더 구동 시 모든 파워가 발휘되면서 약 163W, 사이버펑크는 기본 상태와 유사한 119.5W를 소모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원부 센서를 장착해서 전원부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최고 42.6도를, 그 다음에 BFB 160W를 적용했을 때는 최고 47.9도를 기록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기본 상태에서 최대 49.4도, BFB 보드에서는 최대 5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보급형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원부 온도를 잘 억제하고 있네요. 다음은 M.2 슬롯을 좀 확인해 봤는데 총 3개가 있죠. 먼저 컨트롤러 온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히트싱크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91도, 평균 86도 정도 나왔는데 슬롯 1번에 히트싱크를 장착하니까 평균 68.5도, 최대 76도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속도를 확인해 봤는데 대조군 중에서는 그래도 중상위권에 속하는 18.9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즈락 B760M 프로 RS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사실 비싼 제품이 아니죠. 보드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보드를 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일단 보드가 비싸면, 그러니까 이제 고가형 보드면 저장 장치 개수도 많고 기능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형이 어마어마하게 삐까뻔쩍하죠. 그리고 이제 전원부 품질도, 전원부 페이지도 많이 때려봤고, 그래서 이제 전원부가 빵빵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하거나 기본 상태에서도 낮은 전원부 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비싼 보드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난 순수히 게임용 PC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가 장치를 많이 쓰지 않는 한 사실 보드나 CPU에 그렇게 높게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러분들이 RTX 4090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13600K 정도만 해도 충분히 409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빡겜러 막 240Hz, 360Hz 정도의 모니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CPU도 최상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인 144Hz, 165Hz 이 정도 게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CPU도 최상급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CPU가 렌더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보드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게 전원부거든요. 근데 전원부 온도에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 USB 3.2 포트 지원, 그리고 M.2 슬롯 3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기본은 한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점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정말 솔직한 견해인데, 지인들이 가성비 위주로 PC를 견적을 요청이 들어오면은 정말 자신 있게 이 B760M 정도를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아예
모든 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보급형 모델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어떤 히트싱크의 절단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멀 패드의 어떤 배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편의성 면에서도 M.2 이 M.2 히트싱크가 요새는 다 이제 낙하 방지 나사 그런 것들 적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나사가 분리된다는 점, 이런 세세한 요소들이 조금 아쉽고 마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원 본도가 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갖출 거 다 갖췄다는 점에서 20만 원 미만 보드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놈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